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습니다. 여기는 B급 직방입니다. 오늘 영상도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당연한 가치관인가요? 솔직히 이 질문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민주주의는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사실들은 거의 숨쉬듯 배워왔었잖아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역사들까지도 저희는 함께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또 민주주의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진 못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민주주의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저의 이런 모습이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옳다고 믿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걸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걸 공부하는 건 일종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한창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서점에 들렸습니다. 그날 이러한 제 고민에 답변을 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굉장히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김영평, 최병선, 배수호, 고민교, 이민창, 이여구, 김서영 씨까지 해서 총 7분의 저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출판은 각야날이라는 출판사에서 담당했었네요. 딱히 7분의 저자 중에서도 평소에 알고 있던 저자는 단 한 분도 없었고요. 각야날이라는 출판사 자체도 이번 책을 사면서 처음 들어본 출판사이기 때문에 출판사 그 자체도 이 책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일단 좀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책을 좀 여기 올려놓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오늘 책을 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건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싶었던 저의 욕구를 정확하게 저격한 책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 책을 보자마자 이건 꼭 사야 해 라는 마음으로 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오늘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는 총 21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서론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 요소들과 결론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두 편을 제외하면 총 19편의 글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자면 오늘 책의 본문들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질 만한 질문들 그리고 의문들을 던지는 걸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글 내용은 그 질문들, 그 의문들에 답변을 해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책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은지는 오늘 책의 목차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질문 한 질문씩 들으실 때마다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을 막 펼쳤을 때는 내가 이 책을 잘못 쓴 건 아니겠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어보니까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책의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좋고 또 너무나도 의외의 내용이 많았고 신선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책의 모든 내용들을 공유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짜잔! 오늘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에서 가장 좋았던 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글은 책 서론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 요소들입니다. 서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주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책을 읽기 전에 준비운동으로서 이만한 내용이 더 없습니다. 더욱이 서론에서 지적해주는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몰표를 준다. 둘째, 집권한 지도자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공격한다. 셋째, 독립기관에 발을 묶거나 해체하려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법부나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언론을 장악하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과거 공포정치와는 다르게 정말로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무서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독재의 원인으로 신형 독재자가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최근 서론을 통해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독재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국민의 뜻이고 민주주의다. 이들이 이런 말쓰기를 좋아하는 것은 국민이 이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앞세우면 국민이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천차만별인데 국민의 뜻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그것을 알거나 알 수 있겠는가? 있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런 뜻에서 이 말은 악용과 남용의 소지와 위험성이 커도 아주 크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치를 따른다. 상황이나 유행에 따라 변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국권이 세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이 헌법 체제 안에서 필요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여러 사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국민의 뜻은 뭔 국민의 뜻이냐? 너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이냐? 라는 성토들이 좀 이제서야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다수가 지지하는 것과 옳은 것은 별개의 일이다 라는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투표 결과가 항상 만장일치로 나오는 그 국가를 정상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짜잔! 책을 소개하는데 서론만 말해버리면 조금 심심하겠죠? 그래서 책 본문에 포함된 내용도 딱 한 개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좋아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야 하나 정말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고민 끝에 앞선 서론 내용을 조금 보충해줄 수 있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15장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 방법인가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민주주의의 원리를 물어보면 대다수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답할 겁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정치체제라는 개념이거든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참여하는 선거 등 다수결로 결정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5장의 제목처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무조건 정당한 결정 방법일까요? 다소 극단적인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제외하더라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정당한 선택 방법일까요? 이에 대해선 뭐라고 답하시고 싶으세요? 오늘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는 책 15장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관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수결은 사실 민주주의와 특별한 상관은 없다. 다수결은 서로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더 나아가 그 방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문제의 성격이 다수결에 적합해야 한다. 둘째, 다수결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 방법이 없어야 한다. 이를 충족해야 다수결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다수결 하나만으로는 모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그 이전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책은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저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입니다. 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요소는 비판의 허용이다. 비판을 통해서 이성적 판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와 논증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이유를 밝히는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비난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감성적 용어로 상대방의 해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정 참여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여건 속에서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는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걸 비판하고 이성적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짜잔! 오늘 영상에서는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로서는 모든 내용들이 좋았지만 서론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 요소들과 제15장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 방법인가 두 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책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글들도 너무나 좋고
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독을 꼭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오늘 책 민주주의는 맞는가가 2014년부터 집필이 시작된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저는 오늘 영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제발 저린 게 아니라면 오늘 영상이 특별히 불편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민주주의를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갖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독서를 오늘 책 한 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많은 책, 더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관련 지식들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 영상을 봐주시는 다른 분들도 이러한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예쁜 댓글, 구독과 알람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를 향한 응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책방주인 B급바치,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안녕히 가세요.